안녕하십니까. 서울대 황농문입니다. 오늘 그 성공이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려면 최선이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걸 실천함으로써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최선이 뭐라는 걸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를 몰라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인지.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최선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결국 몰입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는 최선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잠을 4시간 자고 공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 실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괴롭고. 그 인생 자체가 고행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4시간 자서. 제가 잠을 4시간 자면서 얼마나 힘들었냐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4시간만 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자니까. 수업 시간에는 졸고 쉬는 시간은 엎드려서 자고. 제가 이렇게 잠을 적게 자려고 시도하다가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지옥 같고, 그러다가 제가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병이 나서 집에서는 잘못하면 애 잡겠다 생각하고 입시고 뭐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라. 너 잘 만큼 자라. 해서 제가 잠을 6시간 이렇게 자고 나니까 이제 공부하는 게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성적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선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최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마라톤을 뛰는데 100m 뛰듯이 뛰면은 중도에 다 탈락하잖아요. 입시라고 하는 거는 마라톤인데, 그래서 11시까지 이제 공부하고 자고 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최적의 페이스를 자기가 찾아서, 그래서 마라톤에서 잘하려면 그래야 되잖아요. 최적의 페이스. 그러니까 40km를 뛸 수 있는 페이스를 찾듯이 마찬가지다. 그래서 11시까지 공부하고 이제 잠은 자는 거, 충분히 자는 거. 그리고 낮에도 졸리면 자는 거.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최선이다. 그런 최선으로 제가 계속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박사학위 받고도 11시까지 연구하고 이제 이게 최선이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잘 때는 오늘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만족해서 자고 그랬는데 그게 최선이 아니더라고요. 뭐가 최선이 아니냐면 내가 11시까지 연구를 해도 내 두뇌 가동률이라는 게 있어요. 머리를 하나도 안 쓰고 11시까지 보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 두뇌를 100% 가동하면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그게 완전히 다릅니다. 또 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최선이라고 하는 거는 내 두뇌를 100% 가동을 해야 된다. 그게 최선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 두뇌를 100%를 가동할 수 있느냐? 그거는 내가 풀려고 하는 문제인데 풀리지 않는 문제. 그 문제를 계속 의식이 있는 한 생각하는 거다라고 제가 그게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걸 실천을 했습니다. 실험하다가 뭐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은 이제 그걸 계속 생각을 한 거죠. 의식이 있는 한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런 몰입을 이제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몰입을 통해서 제 능력을 100% 발휘할 수가 있었고요. 그 결과로 저희 분야에서 아무도 해결 못한 그러한 난제들을 제가 그 몰입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몰입이라는 게 뭐냐? 아프리카 초원에 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룩말이 있습니다. 이 얼룩말을 사자가 쫓고 있어요. 그러면 얼룩말을 쫓는 사자도 몰입을 하고 쫓기는 얼룩말도 몰입을 합니다. 쫓기는 얼룩말이 몰입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 외에 다른 생각을 하면 잡아먹히죠. 사자도 얼룩말을 쫓는 거 외에 다른 생각을 하면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몰입입니다. 그래서 생존이 걸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삶이 최대로 고조화가 됩니다. 이 상태가 몰입인데, 이 상태가 되면 만약에 쫓기는 얼룩말이 사자한테 잡힐 염려만 없으면 저 얼룩말은 굉장히 저 게임을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몰입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의 능력이 최대로 발휘되는 상태고, 그 상태가 위험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즐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몰입 상태를 일부러 만들려고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저게 바로
저런 상태를 우리가 일부러 몰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저런 놀이를 우리가 즐기죠. 또 번지 점프를 하죠. 저 상태에서도 생존이 걸린 그렇지만 위험하지는 않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몰입 상태를 만들어서 그것을 즐깁니다. 이런 몰입 상태는 또 흔히 우리가 스포츠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저 상태가 다른 생각이 없어요. 완전히 플레이에만 집중을 하죠. 역시 골프를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집중을 해서 게임에만 몰입을 하죠. 저렇게 몰입을 하고 자기가 목적한 바가 이루어졌을 때는 성공을 했을 때는 희열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몰입은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이 최대로 발휘되는 것과 동시에 저렇게 희열을 이렇게 느끼는 그래서 자신의 기량이 최대로 발휘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최대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몰입의 순기능을 발휘해서 성공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소개하면 소프트뱅크의 그 손정희 사장이 두뇌를 자나깨나 계속 쓰다 보면 결국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두뇌를 자나깨나 계속 쓰다 보면 근데 저게 이제 전형적인 몰입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자나깨나 머리를 쓰는 거. 그게 이제 몰입적인 사고입니다. 결국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저는 비즈니스맨은 타고나는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매일 넘치는 아이디어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얘기에 몰입의 모든 특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두뇌를 자나깨나 쓰면 몰입을 하면 결국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저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맨 이렇게 몰입을 하는 사람이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자나깨나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를 자나깨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자나깨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 매일 넘치는 아이디어 때문에 아이디어가 이렇게 넘쳐나면 잠을 못 이뤄요. 그러니까 이게 몰입의 특징입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손정희 씨도 뭐 옛날에는 그렇게 능력을 많이 발휘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어떤 계기가 돼서 자나깨나 주어진 문제를 생각하니까 그 아이디어가 나와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이건 비즈니스맨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저 얘기에 몰입에 관한 중요한 얘기가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과 조지 소로스를 보면 워런 버핏은 자기가 만든 그 버크셔라는 회사에 대해서 버핏은 하루 24시간 버크셔에 대해 생각한다. 저게 몰입입니다. 24시간 자나깨나 그러니까 손정희 사장이 얘기한 자나깨나 생각하는 거 그죠? 조지 소로스가 한 얘기를 보면 나는 내가 산 주식이 급등하는 꿈을 자주 꾸곤 했는데 내가 깨어났을 때 그것이 꿈인지 실제로 그런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 저게 몰입의 특징이에요. 내가 하도 그 생각만 하니까 내가 상상을 한 건지 실제로 일어난 건지 꿈을 꾼 건지 구별이 안 됩니다. 이 몰입을 통해서 또 어떤 그 역사적인 그 업적을 이룬 분들이 있죠. 뉴턴은 과학사의 가장 위대한 천재입니다. 또 이분이 많은 업적을 이뤘지만 이분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만류 인력을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나중에 뉴턴이 유명해져서 어떤 사람이 뉴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만류 인력을 발견하게 됐느냐 이렇게. 그래서 뉴턴이 거기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류 인력을 발견할 수 있었던 노하우에 대해서 뉴턴이 대답을 해요. 저는 그 뉴턴이 많은 업적을 이뤘죠. 많은 업적을 이뤘지만 그분이 그 업적을 이룰 수 있던 노하우, 그 노하우도 참 위대한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거기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그러면
이 위대한 과학자가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인 만류인력을 발견하게 된 노하우가 뭐냐면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요.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 저게 노하우입니다. 그러니까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 몰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에 생각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이상 더 강력한 방법이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99번은 틀리고 100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맞는 답을 얻어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말만 바꿔서 하는 얘기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아마 주어진 문제를 몇 달간, 몇 년 동안 계속 생각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저는 그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달, 몇 년 동안 그것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어떤 세계가 펼쳐지느냐? 이런 그 위대한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분들의 특징은 이분들이 다 머리가 훌륭합니다. 머리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뛰어난 지적 재능이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이 몰입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분들은 천재니까 머리가 좋아서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분들이 몰입적인 사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몰입적인 사고를 하지 않았으면 이분들의 위대한 업적을 결코 이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몇 개월, 몇 년 동안 몰입적인 사고를 해서 제가 얻은 결과를 보니까 저는 그 전에 이제 몰입적인 사고를 하기 전에는 열심히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밤 11시까지 남아서 열심히 이제 하드워크,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평생을 해도 얻지 못할 결과들을 몇 개월 만에 몰입해서 얻고 그렇게 얻었어요. 제가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느낀 점이 많았는데 그게 왜냐하면 옛날에 열심히 해가지고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것들을 얻으니까 혹시 옛날에 뛰어난 그 위인들이 혹시 몰입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하고 제가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의 자서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게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몰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몰입 안 하고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낸 사람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머리가 뛰어나기도 물론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몰입적인 사고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려줄까 해서 제가 모 TV 방송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10명을 뽑아서 그러니까 뉴턴이 해결한 미분 문제를 중3 애들한테 시켜봤어요. 시간은 저는 한 일주일 이렇게 한 달 줬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이제 학교를 다녀서 이제 토, 일 쉬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가서 이제 일요일 날 오후까지 하는 그러니까 2박 3일의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한 문제만 그러니까 뉴턴이 고민했던 문제를 준 거예요. 중3 애들이 이제 미분에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죠. 그 TV를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두 학생이 해결을 했습니다. 중3 학생 두 학생이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생각하면 엄청난 위력이 발휘가 됩니다. 그걸 사람들이 그 세계를 가보질 않은 겁니다.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20분도 생각을 잘 안 하죠. 근데 생각을 할수록 위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의 머리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사용했던 몰입적인 사고는 우리가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체계적인 노력을 하면 우리가 몰입적인 사고는 따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타고난 게 아닙니다. 내가 자나깨나 생각하고 하는 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뭐 타고난 사람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만 따라만 해도 제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 이분들이 사용했던 몰입적인 사고를 따라만 해도 엄청난 위력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금부터 한번 이분들이 했던 그런 몰입적인 사고, 그러니까 자나깨나 그것만 생각하는 거, 그거를 제가 따라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떠한 신체적 변화가 또 정신적 변화가 일어나고 또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주로 이제 몰입적인 사고는 쉬운 문제는 뭐 10분만 해도 해결되고 1시간만 해도 해결되고 5시간만 해도 해결되고 뭐 하루 만에 해결되고 그래요. 문제가 어렵지가 않으면. 그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뭐 쉬운 문제도 다 적용이 됩니다. 다 이제 되는데 제가 한 거는 좀 여기서 소개해 드릴 거는 마치 이런 아인슈타인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듯이 아주 어려운 문제 제가 이렇게 길게 했던 그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처음에 볼 때는 평생을 가도 해결 못할 것 같은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런 문제 첫날이에요. 첫날 이제 딱 그 문제가 설정이 됐죠.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잡념이 듭니다. 내가 그걸 생각하려고 해도 그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다른 상념이 들어와요. 이렇게 그 문제를 생각하기도 힘들어요. 계속 생각하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뭐 진전이 있어야 이렇게 집중이 되죠. 다른 잡념들이 들어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또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무 진전이 없어요. 이렇게 아무 진전, 귀중한 시간만 흘러갑니다. 극도로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생각만 계속하는 거죠. 뭐 진전이 있어야 변화가 없어요. 같은 생각만 지금 몇 시간 동안 뭐 하루 종일 같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극도로 지루합니다. 저녁 때가 되면 이제 한심하죠. 아무 성과 없이 발버둥만 치다가 하루가 갑니다. 아무 성과 없이. 나의 경쟁자들은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 귀중한 시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만 치다가 그냥 하루가 갑니다. 항상 그래요. 저 몰입 상태에 들어갈 때 첫날의 특징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 익숙해지면 저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 귀중한 시간에 아무 성과 없는데 그냥 저게 그냥 가는 길입니다. 그냥 산에 3일 동안 올라가는 그런 이제 여정입니다. 둘째 날, 첫날하고 조금 달라져요. 첫날보다는 잡념이 덜 생깁니다. 첫날보다는 견디기가 좀 좋아져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아직까지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아이디어. 물론 문제가 쉬우면 뭐 이때까지 다 풀리죠. 웬만한 문제는 풀립니다. 웬만한 문제는 풀리는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좀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뭐 적을 가치도 없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생각을 하다 졸음이 오는 것은 첫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저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어떻게 그러면 생각을 저 하루 이틀 이렇게 오래 할 수가 있느냐? 이제 여러분 생각을 많이 안 해보신 분은 저건 힘들겠다, 머리가 아프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하는 생각이 아니고요. 온몸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앉아서 여러분들이 그 허리는 물론 약간 세워야 됩니다. 눕지는 마시고 편안하게 앉아서 명상을 하듯이 이렇게 가장 편한 자세로 힘을 빼고 명상을 하듯이 하고 천천히 생각하는 겁니다. 명상을 하듯이 거기에 생각을 이렇게 약간 얻는 거예요. 천천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슬로우 싱킹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슬로우 싱킹을 하는 법을 알면 지치지 않고 생각하는 법을 알아요. 머리가 안 아프고 그렇게 생각하는 법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지치질 않아요. 머리가 안 아파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힘을 빼고 편한 의자에 이렇게 하다 보면 부작용이 이제 뭐냐면 부작용이라고 생각되는 게 졸음이 와요. 졸음이. 문제는 안 풀리고 그죠? 졸음이 옵니다. 그러면 졸음이 오면 내가 생각을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졸음이 오면 맞는 겁니다. 졸음이 나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선잠이나 졸을 때 아이디어가 원래 잘 나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저도 항상 그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있다가 졸리면 그냥
기대고 자는 겁니다. 눕지는 말고요. 그러다가 깨면 또 계속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해요. 그러니까 졸리면 자는 거, 깨면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둘째 날도 역시 별다른 진전 없이 두 번째 날이 지나갑니다. 또 역시 한심하죠. 그러니까 그 귀중한 날이 또 지나가요. 근데 걱정할 게 없어요. 항상 저러니까. 항상 저래요. 제가 보니까. 셋째 날, 일단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자신감이 생겨요.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그 문제는 너무너무 어려운데 나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자신감인데 그게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 생기면 놓지를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내가 틀림없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생깁니다. 저게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고 잡념이 사라집니다. 잡념이 사라지고 적은 노력으로 고도로 집중되는 그 문제만 생각하는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일체 없이 오로지 그 생각만이 존재해요. 의식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아이디어가 이때가 되면 아이디어가 샘솟듯이 나와요. 이때부터 이제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지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요. 처음에는 그 기분 좋은 정도가 약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기분이 좋아요. 그냥 그것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아요. 신기하게. 그것만 생각해도 아이디어가 막 나오고 기분이 좋아요. 보통 이제 어떤 문제를 생각해도 막 아이디어가 막 나오면 막 적어요. 그러다가 이제 잠시 진전이 없어요. 그럼 약간 지루해요. 또 이렇게 몇 시간을 그 생각으로. 그렇지만 그 상태에서 지루한 거는 약간 그러니까 견딜 수가 있는데 약간 몸이 흥분돼 가지고 재미있는 상태에서 지루한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또 새로운 이제 아이디어가 또 나오면 또 흥분이 됩니다. 이렇게 간격을 하고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몰입 상태에 도달해요. 그야말로 내 의식 속에 그 문제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도달합니다. 저런 상태가 이제 저 몰입을 하는 법을 터득하면 그냥 내가 지금부터 몰입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주변 정리를 좀 해야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첫날 저렇게 고생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둘째 날 또 이렇게 힘들어요. 셋째 날이면 영락없이 들어갑니다. 저렇게 영락없이 또 들어가서 아이디어가 막 나오고 그 상태에서 계속 이제 기분 좋은 상태 유지가 돼요. 그 상태가 한 일주일 지나면 하도 기분이 좋아서 기분 좋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니까 천국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를 몇 날이고 몇 날 며칠이고 자나깨나 그것만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뭐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내가 몇 날 며칠 동안 그 문제만 생각해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것 같아요? 네? 몇 날 며칠 그 문제 같은 문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네, 잘못하면 돕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저는 이렇게 몰입이라는 현상도 모르고 제가 그 혼자 가족은 이제 한국에 두고 혼자 이제 포스닥을 미국에 가서 이제 저런 이제 몰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어떤 문제를 실험하다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죽어라고 몇 날 며칠 그것만 생각하니까 이제 저런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생에서 처음 겪는 거죠. 물론 잠시는 경험을 해봤어요. 잠시는 뭐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렇지만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건 제가 처음 이제 경험한 건데 너무나 신기하고 그야말로 내 두뇌가 100% 가동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너무나 좋았어요, 저는. 야, 이 상태가 정말 내 두뇌가 100% 가동되는 상태다. 내가 풀려고 하는 문제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 좋고, 그러니까 그 상태가 또 괴롭지도 않고 이렇게 기분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죠. 내가 가장 원하는 내 두뇌가 100% 이렇게 풀가동되는 상태. 그리고 기분도 좋으니까 다 좋은데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기냐면 이제 밤 12시가 됐어요. 저는 보통 한 11시경에 자는데 12시가 됐는데 이제 자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그만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 적으려고 이제 일어나서 적죠. 적고 이제 또 누워 있는데 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1시가 됐는데 또 아이디어가 나와서 또 일어나서 또 아이디어를 적어요. 새벽 2시가 됐어요. 근데 이제는 좀 그만 생각하고 싶어요. 이제는 좀 자고 싶어요. 내일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내가 조절을 못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몇 날 며칠 계속되니까 저도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러다가 뭐가 이렇게 망가질 것 같아요. 몸은 잠이 부족하니까 몸은 지쳐가고 그러면서 그 생각하는 쾌감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제가 잊으려고 TV를 틀었어요. TV를 보고 그걸 잊으려고. TV를 틀었는데 TV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더 쾌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걸 빠져나왔냐면 아침을 제가 혼자 이제 아침을 지을 때도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하죠. 그러는데 제가 그 오랫동안 들었던 몇 달 동안 들었던 대중가요 테이프가 있어요. 그 테이프를 틀면서 이제 아침을 준비하는데 제가 그 생각을 쭉 하다가 잠깐 그 음악을 들어요. 아주 익숙한 음악. 잠깐 듣고 또 생각을 쭉 하다가 잠깐 음악을 듣고 하더니 어느새 내가 음악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빠져나오고 보니까 너무나 위험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술에 취하면 취할 때는 위험한지 모르고 깨우면은 위험하잖아요. 아찔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조금만 잘못했어도 내가 돌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았죠. 어떤 문제를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죽어라고 생각하면 몇 날 며칠 생각하면은 그것만 생각하는 상태가 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아이디어도 잘 나오고 기분도 좋다. 그런데 잘못하면 돈다. 그래서 이 좋은 점이 많은데 이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고민하다가 잠이 안 오는 게 문제니까 운동을 하자 해서 제가 테니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일 이제 테니스를 1시간 이제 매일 쳤습니다. 매일 치니까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요. 제가 7년 동안 그걸 했는데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요. 제가 그 하도 머리를 100% 머리를 너무 써서 내가 봐도 머리를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나 이렇게 제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몸의 변화를 제가 체크를 했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중단하고 병원을 가야 되니까 아무 부작용이 없고 부작용은커녕 매일매일 사기가 솟구치고 훨씬 좋아요. 매일매일 건강해지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변화를 관찰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 머리가 흰 머리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걸 생각을 내가 몰입을 해서 흰 머리가 생기나 그거 봤는데 제가 58년생입니다. 지금 50인데 친구들에 비해서 흰 머리가 많지 않아요. 그냥 이제 그때가 된 겁니다. 새치가 날 때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운동을 어쨌든 규칙적으로 하면서 하면 제가 이렇게 몰입을 하다가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그 새벽에 악상이 떠올라서 막 그 작곡을 해요. 잠을 안 자고 막 무리해서 이렇게 작곡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너무 무리를 해서 병들어서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모차르트가 매일 운동을 했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존 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제 논문이 나중에 이제 그 논문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그 논문을 쓰고 나서 정신분열증에 걸렸어요. 그 고생을 했는데 그걸 보고 야, 존 넷이가 저거 연구할 때 운동했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자서전을 보면 뉴턴도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였고요. 아인슈타인도 고등학교 때 심각한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몰입을 해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운동을 안 하고 몰입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몰입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청중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난 몰입할 수가 있는데 내가 몰입을 안 하는 이유는 자나깨나 생각을 안 하는 이유는 내가 돌까봐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 동료 교수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가 돌지 않고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규칙적으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과가 끝나면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요. 산에 올라가도 내려오는 건 한순간이듯이 이게 고도에 집중된 상태에 올라가서 이제 유지를 계속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또 고생해서 올라가야 힘든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 뭐 TV 방송이지만 한 몰입 상태에서 TV 2시간 보면 다시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고생해서 다시 올라가야 되고요. 잡담 한 30분 하면 또 하루 정도 몰입도가 내려가요. 그래서 또 하루 정도 또 고생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몰입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이렇게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되죠. 몰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뭐 저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각을 하고 세수하면서 생각을 하고 뭐 양치하면서 생각하고 밥 먹으면서도 계속 그걸 생각의 끈을 놓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탈 때도 생각하고 걸어갈 때도 생각하고 운전할 때도 생각하고 이렇게 뭐 운전하다가 생각해도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상태가 되면 조금만 노력을 해도 그 생각의 끈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밥 먹을 때 생각을 하면 소화가 안 되지 않느냐, 뭐 운전할 때 생각하면 위험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 상태를 잘 이제 모르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뭐랑 가장 비슷하냐면 연애를 이제 할 때 연인을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는다고 소화가 안 되지 않잖아요, 그죠? 연인을 생각하면서 운전한다고 해서 이게 위험하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 상태가 아주 비슷합니다. 열애를 할 때 그 상태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의 강도를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도 이렇게 생각의 끈을 놓지 않고 이제 하다가 빨간 신호에 이제 제가 섰어요. 서면 이제는 안전하잖아요. 섰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의 강도를 내가 높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더 집중을 한다고요. 그 생각에. 그런 거 몇 초 사이에 집중도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쾌감도 같이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집중도 하고 몰입도 하고 쾌감은 딱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를 수많은 체험으로 이제 알게 됩니다. 또 이 상태의 특징은 이 문제에 대한 생각과 함께 잠이 들고 그 생각과 함께 잠이 깹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몰입 상태의 특징이에요. 제가 몰입에 한 90% 정도 이렇게 들어갔을 때하고 100% 들어갔을 때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깨어 있을 때는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몰입의 90%라는 얘기는 100분이 흘러갔는데 90분 동안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낮에는 내가 지금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태에 들어갔나 이제 그러는데 낮에는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자서 잠자고 깨울 때 이제 새벽에 이렇게 딱 깨는데 깨서 이제 그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건 몰입된 상태가 아닙니다. 깨가지고 몇 초 지난 다음에 이 생각을 해야지 하고 몰입에 들어가면 그건 한 90% 정도 들어간 거고요. 몰입에 딱 들어가면 내가 깼잖아요. 그러면 생각한 거는 깨기 전부터였어요. 그래서 생각이랑 항상 같이 깨요. 의식에 돌아올 때. 그러니까 먼저 깨기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로 아이디어랑 같이 깹니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잠이 들고 그 생각이랑 같이 깨고. 예를 들어서 내가 몰입을 한 달 동안 했다 그러면 한 달 내내 그 생각이랑 잠이 들고 그 생각과 잠이 깨고 이걸 반복합니다. 이 상태의 증상은 유용한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뭐 평소에 정말 생각하기 힘든 기가 막히는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요. 근데 문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머리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 기사분들이 그 바둑을 둘 때 바둑판 전체가 머리에 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치 그거하고 비슷하게 내가 풀려고 하는 문제와 관련된 그 5만 가지가 다 머리에 떠 있어요. 그래서 막 서로 연결이 돼서 아이디어들이 이제 떠오릅니다. 그 상태에서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 상승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내가 관련된 논문을 보거나 다른 문헌을 보거나 관련 전문가를 만나서 얘기를 하면 또 아이디어가 또 막 그거하고 내가 갖고 있던 생각하고 막 합쳐져서 막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떠오릅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에 관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답이 보인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A라는 문제를 가지고 막 그 몰입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풀려다가 이제 해결하지 못했던 B라는 문제, C라는 문제, D라는 문제, E라는 문제, 다른 문제들이 이제 풀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연구와 관련되지 않은 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는 정답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인생이 뭐냐 그런 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관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답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그런 답들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저 상태가 되면 보통 상태가 아니고 그야말로 무슨 슈퍼맨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는 그 양상이 우연히 떠올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같이 우연히. 그 상태에서 운이 좋아가지고 하필이면 이렇게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창의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모든 위대한 발견이나 그런 업적이 우연히 떠올랐대요. 그런 아이디어들이. 그 창의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세렌디피티라는 단어예요. 세렌디피티. 우연히 떠올랐다는 이제 중요한 발견을 우연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결코 이성적인 사고 과정 중에 커다란 발견을 이룬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상대성 원리가 떠오른 게 어느 날 아침에 우연한 생각으로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그러니까 이성적인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사고 과정 중에 커다란 발견을 이룬 적이 없고 다 우연히 위대한 생각들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교세라를 창업한 이나모리 가주어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인류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분야별 연구자들을 많이 만났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모두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은 신의 계시라도 받은 것처럼 한순간에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 창조의 순간은 잠깐 쉬는 시간에 때로는 꿈속에서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제가 그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게 우연히 떠오릅니다. 그래서 하도 우연히 떠오르니까 제가 그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메커니즘이 뭐냐. 어떤 걸로부터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내가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수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상당수가 우연히 떠올라요. 우연히 그냥 운이 좋아서 그때 탁 떠올라가지고 해결이 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메커니즘이냐. 그 제가 추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이 뭐냐면 잠이 든 상태에 풀린다는 겁니다. 잠이 든 상태에 풀리는데 잠이 든 상태에서 풀리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잠이 든 상태에서는 기억에 필요한 물질이 적어서 우리가 꿈을 그 렘 수면이라고 하는 그 수면에 꿈을 꿉니다. 렘 수면을 우리가 이렇게 렘 수면, 그다음에 서파 수면, 렘 수면, 서파 수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잠을 자는데 그 렘 수면 때는 항상 꿈을 꾸는데 우리가 다 꿈을 다 잊어버리고 깰 때 꿈만 기억을 한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잠든 상태에서는 기억에 필요한 화학 물질이 적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잠들 때 이제 그 문제는 풀렸는데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이제 아이디어가 잘 나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아이디어가 잘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자고 아침에 또 아이디어가 잘 나오고 그러는데 깰 때 항상 아이디어가 잘 나와요. 그건 왜냐하면 잤을 때 많은 문제가 풀린 겁니다. 근데 이제 기억을 돕는 물질이 이제 양이 적어서 기억을 못 하고 있다가 낮에 이제 우연히 떠오르는 거죠. 그걸 나는 우연히 나는 떠올랐다고 믿는데 사실은 밤에 풀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우리가 각성을 하고 밤에는 이제 수면을 하는데 낮에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낮에 경험한 거를 밤에 그 해마라는 곳에서 중요한 것은 장기 기억에다 보내고 기억을 하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폐기 처분을 합니다. 우리가 낮에 그 들어오는 정보 양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낮에 떴을 때 눈을 뜨고 이렇게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눈으로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다 기억에 들어오는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HD 그런 하이 레졸루션으로 촬영을 하는 거죠. 엄청난 정보죠. 또 귀로 듣는 귀로 레코딩을 하는 거죠. 또 코로 이제 냄새를 맡는단 말이죠. 그 정보를 다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정보를 다 기억하면 우리 뇌가 포화가 되죠, 금방. 그래서 해마라는 곳에서 중요한 것만 장기 기억으로 보내고 중요하지 않은 건 폐기 처분을 해요. 그게 자는 동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 기억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해마는 뭘 기준으로 해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를 나누냐 이거죠. 해마는 그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자극의 세기가 세면 해마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경험을 했는데 소스라치게 놀랐거나 아주 즐거웠거나 그러면 해마는 그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해서 기억을 한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정보가 반복해서 들어오면 해마는 중요한 거라고 여긴대요. 반복해서 들어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반복 학습을 하면 뭐 예습도 하고 그죠? 복습도 하면 기억을 잘하는 이유가 해마는 그러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 학습이 효과가 있다는 게 이제 뇌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죠. 근데 몰입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몰입을 한다는 얘기는 그 생각을 내내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풀리지 않는 문제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하는 거죠.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몇 날 며칠이고. 그러면 얼마나 해마는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그죠? 계속 반복을 하니까. 두세 번만 반복해도 중요하다고 해서 기억을 할 정도인데 이거는 끊임없이 반복을 하니까. 그죠? 안 풀린다고 계속 반복을 하니까. 그래서 해마는 도대체 이게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사람이 자나깨나 이것만 생각하냐. 이거 해결 못하면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죽으니까. 그죠? 죽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를 만드는데 그 상태가 뭐냐면 다른 생각이 일체 없이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가 몰입인 거죠. 그죠? 그 상태가 몰입이죠. 그러니까 해마가 볼 때는 생존이 걸린 문제인 거죠. 목숨이 위태롭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해결 못하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낮에 깨어 있을 때는 장기 기억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굉장히 약한데요. 낮에는. 그러니까 결국 아이디어를 끄집어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검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듯이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관련된 나의 그 장기 기억에서 이제 검색을 하는 건데 낮에는 그 검색 기능이 약화가 돼 있어요. 낮에는. 밤에 잘 때는 그게 굉장히 강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장기 기억, 그 아이디어를 내는 데 있어서는 낮에는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기 기억에 관한 한. 밤에는 천재다. 밤에는 슈퍼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들었을 때 그 활성화된 뇌를 활용하는 것이 몰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때는 몰입을 안 하면 그냥 자죠. 그래서 밤에 잘 때 우리 뇌가 굉장히 슈퍼맨의 그 뇌가 있는데 그 뇌를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꿈을 꿉니다. 이렇게 소위 개꿈을 꾸죠. 이렇게. 근데 내가 생각을 하다 자면, 그러니까 몰입을 하면 자면서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면서도 생각을 하니까 잘 때 그 슈퍼맨이 된 뇌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깰 때 이제 나오고 또 낮에 또 우연히 떠오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잘 때 뇌를 활용한다는 것이 이제 몰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놀라운 이제 아이디어가 나온다. 근데 자면서 생각하면 문제가 잘 풀린다라는 거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서양 속담에 슬립 온 더 프로블럼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자면서 생각하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세렌디피티에 대한 이걸 제가 이해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 원리가 잠이 든 사이에 얻어지는 아이디어가 기억이 나지 않고 있다가 낮에 우연히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상태의 감정은 이제 즐겁고 쾌감, 흥분이 되죠. 일주일 이상이 되면 저것이 고조가 됩니다. 새벽에는 고요한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면 이제 가족들은 자고 있고 세상은 조용합니다. 이 넓은 우주에 그 문제하고 그걸 생각하는 나하고 오로지 두 개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집중이구나. 그리고 아주 행복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모두 잠든 고요한 새벽에 광활한 우주에 이 문제야 이것을 생각하는 나 오직 두 가지만 존재한다 이렇게 느끼고요. 마치 문제와의 열애를 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나의 모든 기능이 풀가동되는 것 같아요. 모든 감정, 모든 기능이. 그래서 삶이 충만하고 느끼고 제가 저 때 이랬어요. 너무너무 삶이 충만해서 나 이제까지는 헛살았다.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된다.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몰입하기 전의 삶은 이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죽지 못해 사는 거지. 하루를 살아도 저렇게 살아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때의 감정은 이제 종교적 감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풀고자 하는 그 문제가 꼭 제가 애를 잉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좋은데 이 결과만은 세상에 알려야겠다. 그게 신성하게 느껴지고 소중하게 느껴지고 나는 미천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가치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예요. 가치관을 바뀐다는 얘기는 사람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가치관이 바뀌어야 이제 정말 자기 능력이 발휘되는데, 이창호는 바둑을 두는 이창호는 바둑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바둑에 자기 인생을 던집니다. 그렇죠? 골프를 하는 박세리나 타이거 우즈는 골프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골프에 자기 인생을 던져요. 그죠? 그분들의 가치관은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이 없으면 자기 인생을 던지지를 못해요. 그렇게 안 되게 일을 하면, 그렇게 안 되게 일을 하면 자기 능력의 10%도 발휘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몰입을 안 할 때, 이제 제가 연구를 할 때는 11시까지 남아 있었지만 엉덩이는 뒤로 빼고 고개만 이렇게 내밀고 한 것 같아요. 내 중심은 바깥에 있었고. 근데 이제 가치관이 바뀌면 내가 하는 것이 그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믿게 되니까 내 중심을 던지는 거예요. 내 몸을 던져서. 그러니까 내 능력이 비로소 발휘가 되고 100% 발휘되고 제 일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내용은 강한 몰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따라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가 저희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3일 동안 고생해서 들어가야 되고, 뭐 초보자들은 뭐 사고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도 한 일주일 들어가는데 일주일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따라하지 못하는데, 이 다음 시간에는 그걸 제가 단계별로 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아주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뭐 1시간 생각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5시간 생각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10분 생각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 몰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